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물원 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유전입니다. 유전. 역시 일요일 오전을 달리고 있고, 이 늦잠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유전인데, 유전은 이제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누냐면은, 그, 유전자와 염색체 관계 있어. 그러니까, 뭐, 상동염색체 배우고, 거기에 대립유전자가 있고, 뭐, 연관된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 독립이냐, 아니면 연관이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사람의 유전이거든? 사람의 유전 현상들. 그러니까 상염색체에 의한 거, 성염색체에 의한 반성유전, 또는 이제 단일인자, 다인자, 뭐, 복대립 해가지고 가계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사람의 유전. 대단히 많이 나오지. 그 다음에, 역시 또 최근에 뜨고 있는 단원이 바로 돌연변이, 유전병 단원이야. 요 단원이, 자,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상당히 감사해야 되는 대상이 있었어요. 고마워야 하는 대상. 그게 뭐냐면 이제 내 몸을 지켜주고 있는 그 면역세포들.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좀 환원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까지 세균들의 침입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저께 계속해서 응원을 해줬어요. 예, 면역세포들에게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응원해준 결과 지금 여기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걸리자마자 회복세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타민 C의 힘도 있는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코를 먹을지도 몰라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파트에서 나오는데 뭐니 해도 여기하고 사람의 유전 파트하고 돌연변이. 특히 돌연변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가 생식세포 형성 과정과 함께 통합적으로 나와.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야. 여기는 애들에게 많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공부를 한 결과 좀 쉬울 수 있는 부분이지. 오케이? 근데 결론적으로 유전 파트는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세 문제는 기본이고요.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다. 통합적으로. 알겠지? 예, 그렇게 하시고. 자, 이번 시간은 그 유전의 첫 번째 시간으로, 기본적인 법칙이나 아니면 용어들을 알아보자. 우리들의 교재는 146페이지 펴봐. 146페이지. 자. 잠깐만, 아줌마 좀 이렇게 비춰주겠습니다. 자. 예. 그죠? 예, 방청객이 아줌마라는 거 아셨죠, 이제? 자. 사실 이제, 밝히겠습니다만은 여기는 현장 여러분들 N수생들이라는 거 오늘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시청자 중에는 이제 고3 여러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우리 N수생분들하고 그 다음에 고3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활짝 피는, 나이로는 활짝 피는 꽃과 같은 청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10대가 지금 이 입시 때문에 시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시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시들어야 됩니다. 삶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나간 시간들 돌이켜볼 때 상당히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인생도요. 저 나무나 꽃처럼 폈다가 지고 폈다가 지고 폈다가 지고 하는 그런 삶을 반복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그러한 꽃을 피우고 시들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첫 번째 이 시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물론 그 전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왜 시들어야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은 꽃은 시들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입이라는 성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꽃을 한창
피우실 나이에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지만 시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쯤 시들어도 돼. 그 열매가 더 값지다 할 때는 다음번에 더 큰, 더 이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올 1년 깨끗하게 조용히 찌그러지게 한번 시들어 봅시다. 알겠죠? 내년엔 엄청나게 맛있는, 그지? 달고 맛있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이런 감동적인 얘기는 박수를 쳐야 되는데 감동이 없나 봐요. 집어쳐! 자, 보세요. 자, 항상 유전은요, 멘델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멘델이란 우리 아저씨는 오스트리아의 사람인데 수도사였어요. 과학자하고는 거리가 멀었는데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양반이죠. 멘델 이전의 유전이라는 것은요, 멘델 이전의 유전은 뭐냐면 굉장히 추상화된 개념이었어요. 추상화된 개념. 뭐냐, 부모를 자식이 닮는다라는 거, 그지? 부모를 자식이 닮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빠가 네모 얼굴이고 엄마가 동그란 얼굴이야. 그러면 어떤 자식이 태어날까? 지금 멘델 이전에 지금 이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빠는 머리카락이 이래. 직모고, 엄마는 곱슬머리야. 얘는 어떤 머리가 태어나? 이렇게 태어나든지, 아니면, 이렇게 태어나든지, 이렇게 되고. 아빠가 눈이 크다. 엄마 눈이 작다.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고. 아빠가 둥근 코고, 엄마가 뾰족한 코다. 이런 코가 되고, 그 다음에, 하여간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과거의 유전의 개념은 믹싱의 개념이었어. 믹싱. 융합이었어. 부모가 절묘하게 이렇게 버무려져 가지고 자녀에게 나타난다. 자식에게 나타난다 그랬어. 그러면 이 부모의 특징, 여기서 믹스되면서 사라져버린 거야. 이 동그란 게 여기서 믹스되면서 사라져버린 거야. 중간형만 나타나는 거. 이런 식으로 유전이라는 걸 생각했단 말이야, 옛날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아니고 어떤 유전을 일으키는 인자, 입자 이게 있어가지고 그게 쌍으로 있어서 자녀에게 딱딱 주니까 둘 중에 하나가 표현되고 하나는 안 표현되고 또는 분리되고 간다. 이런 발상을 한 사람이 멘델입니다. 완두콩 연구를 통해서. 알겠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실제로 생각해봐. 네모 동그라미면 자녀 중에 네모가 나오거나 동그라미가 나와야 돼. 우리가 배운 유전 법칙으로. 맞지? 맞지? 그지? 그 중간이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 뭐 중간 유전도 있긴 있지만. 알겠어? 자, 그래서 멘델의 가장 큰 업적이 바로 기본적인 유전의 법칙을 정립을 했다는 건데 그 당시에 뭐 알아주지도 않았지. 일단은 우열의 법칙은 사실 없지만 우열 우리가 이제 볼 때, 그 다음에 분리, 이게 사실 멘델의 일법칙인데 세 개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야. 우열, 분리, 독립.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요, 요런 것들을, 이거 옛날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을 좀 다뤄요. 그러면은 여기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거, except 된 걸 다룬단 말이야. 그럼 우열에서 except 된 건 뭘까? 멘델의 우열의 법칙에 except 된 거, except. 제외되는 거, 예외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게 되는 거야, 당연히. 이걸 알아야지 예외되는 걸 아는 거야. 그럼 내가 미리 적어줄게. 우열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예외적인 거, 우리가 이제 생물 1에서 얘기한 생물 1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중간 유전이 있고, ABOC 혈액형 유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이 있어. 오케이? 여기 대표적인 거야. 요거는 우열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멘델의 분리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것은 바로 비분리가 있어. 돌연변이. 오케이?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돼. 예, 그거 얘기할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독립 법칙에 예외되는 거. 뭐냐면 연관 유전이 있어. 자, 그렇다면 요 예외되는 게 수능에 나온단 말이고,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 이 얘기야. 알아도 들어라, 이 얘기야. 알아도. 그래서 멘델 시절로 돌아가서 멘델 아저씨가 동그란 완두콩 순종하고 주름진 완두콩 순종이랑 교배를 시켰어.
자,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얘하고 얘는 둥글다, 주름지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겉으로 나타난 형태하고 성질이니까 그걸 형질이라고 그래. 형질, 그지? 근데 형질이라는 게 만약에 자 쌍이라는 단어 들어간다. 쌍. 응? 앞으로 쌍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와. 이 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뭐라는 단어도 같이 나오냐면 대립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돼 있어. 혼자라는 것은 대립될 수 없어. 맞아? 나 혼자 솔로로 있어. 대립될 수 있어? 없어? 없지. 하지만 둘이 있어. 쌍으로 존재해. 그럼 대립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얘가 둥글다는 형질, 얘가 주름지다는 형질인데 얘네 둘을 일컬어서 무슨 형질이라고 하면 돼? 대립 형질이라고 하면 돼. 알겠니? 자, 이때 이 자손에서 뭐가 태어났냐면 전부 다 동그란 놈만 태어난 거야. 그러면 맨델 think that 뭐라고? 맨델 thought that이구나. thought that. 자, 맨델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 당시에는 유전인자고 뭐 염색체고 다 몰라.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야. 그냥 맨델이 생각하기에 주름진 게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주름진 건 사라졌구나. 없구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얘랑 딱 또 자가교배라고 해서 이거 부모 세대를 P세대고 그다음에 그 자손 일대를 F1. 필리어. 자, 요거 자가교배를 딱 시켰더니 여기서 동그란 거 나오는 건 당연한데. 동그란 게 나온 건 당연한 건데 아니 웬걸? 주름진 게 나오더란 얘기야. 없어진 줄로만 알았던 주름진 게 나타나더란 얘기야. 그러면은 유전이 되면서 그 유전을 일으키는 그 입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단위, 유전 단위, 그 입자, 즉 유전자야. 그게 사라진 거야, 안 사라진 거야? 안 사라진 거야. 안 사라지고 여기에 숨어 있었다는 얘기야. 맞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아하. 둥글게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주름지게 만드는 유전자도 있는데 주름지게 만든 유전자는 표현이 안 됐고 둥글게 만든 유전자가 표현이 됐구나. 그러면 얘는 잡종이야. 둥근 유전자, 주름진 유전자가 두 개 있을 때 잡종이 되는 거고 그때 표현되는 게 우성이고 표현 안 되는 게 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알겠어? 얘가 그래가지고 그 맨델이 이렇게 얘기했지. 둥근 유전자를 라운드 주름진 유전자를 스몰알. 그래서 이걸 쌍으로 표현해서 라지알. 이 개념을 처음 도입했지. 쌍이라는 개념을.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야.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 주고 여기서 하나 주니까 라지알 스몰알. 그리고 나서 이 둥근 게 된 거지. 둥근 게. 그럼 라지알이 우성이고 얘는 열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지? 그리고 나서 라지알 여기서 라지알 나오고 라지알 스몰알 나오고 라지알 스몰알 나오고 스몰알 나와서 둥근 것 대 주름진 게 3대 1의 비율로 나오는구나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왜 3대 1의 비율이냐면 이 라지알과 스몰알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서 라지알 하나 스몰알 하나 이것도 떨어져서 라지알 하나 스몰알 하나 떨어져 가지고 하나씩 하다 보니까 비율이 3대 1이 나오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분리 떨어진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야. 알겠어? 다시 얘기하면 생식세포 형성할 때 요 유전자가 떨어진다. 이 유전자를 우리 뭐라고 그럴까? 요거 붙이면 된다고 그랬어. 요거 대립 형질이니까 이건 뭐가 돼? 대립 유전자가 되는 거야. 알겠어? 대립 유전자가 되는 거야. understand? 대립 유전자 떨어진다는 얘기야. 분리된다는 얘기야. 이것이 분리의 법칙이고.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3대 1이라는 표현형의 비가 나오게 된 거야. 됐지? 여기까지? 근데 이제 이걸 단성잡종이라고 그러고 이제 양성잡종 교배 실험이라고 있어. 양성잡종 교배. 즉 라지알 라지와이 하고 스몰알 이때 라지알은 둥글고 스몰알은 주름지고 라지와이는 옐로우고 얘는 안 옐로우. 완두콩이 안 옐로우면 뭐겠니? 안 옐로우면 당연히 녹색이 되겠지, 그지? 옐로우하고 녹색이야. 황색과 녹색. 됐지? 오케이. 이건 단순 암기니까 이건 그냥 기억을 해야 돼. 그냥 라지 스몰 A 할까? 그 제일 편하지.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뭐 이런 걸 할까? 자, 봐. 그럼 여기서 일단은 양성잡종인데 얘 순종이야. 대립연자가 같으면 순종이야. 그지? 대립연자가 이렇게 다르면 잡종이고. 여기서 용어 하나 정리하자. 대립 유전자가 다르면, 즉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같이 있을 때 이것을 잡종이라고 그랬지. 똑같은 말로 또 뭐라고 그래? 영어로는 헤테로. 그 다음에 네 글자로는 뭐라고 그래? 달을 이자 써서 이형접합이라고 그래. 이형접합. 됐지? 하지만 이건 둘은 동형접합 또는 호모. 순종이야, 호모. 순종, 호모. 알겠지? 호모가 순종이야. 알겠지? 그럼
호모 아저씨, 순정 아저씨 이렇게 얘기해. 알겠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태어나는 건 당연히 이거지. 왜 이렇게 될까? 둘 중에 하나 나오고 둘 중에 하나 나오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R, 라지 Y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여기서 둘 중에 하나 나오면 스몰 R, 스몰 Y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다시 라지 R, 라지 Y랑 스몰 R, 스몰 Y가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유전자형 써줄 때는 맨 앞에,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 써주시고요. 알파벳 순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 알겠어? 스몰 R, 라지 R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야. 그다음 라지 Y부터 써주는 것도 아니고 알겠지? 얘를 자가교배해봐. 어떻게 되니? 자가교배면 어떻게 나오냐? 자, 둥글고 옐로우인 놈, 황색 대, 둥글고 녹색인 놈 대, 주름지고 황색인 놈 대, 주름지고 녹색인 놈. 이게 몇 대 맞춰 나오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지금 표시한 건 뭐야? 이렇게 표시한 건 뭐야, 여기? 뭐야? 여기에 스몰 R이 들어가든 라지 R이 들어가든 라지 R이 표현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둥근 놈이라는 얘기고, 여기 스몰 I가 들어가든 라지 Y가 들어가든 옐로우, 황색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표현형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도 표현한다. 대가로 쳐가지고 라지 R, 라지 Y. 즉, 둥글고 황색인 놈 대 라지 R, 스몰 I. 둥글고 녹색인 놈. 그 다음에 주름지고 황색인 놈 대 주름지고 녹색인 놈. 요렇게. 똑같아. 알겠어? 이게 몇 대 나오니? 다 함께! 몇 대? 9대 3대 3대 3. 아, 9대 3대 3대 1. 9대 3대 3대 1. 이거 많이 배웠잖아. 9대 3대 3대 1. 이 숫자가 낯이 익지 않나요? 낯이 익어야 돼. 낯이 익지 않으면 안 돼. 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자, 이 얘기야. 자, 봐. 먼저, 얘가 어떤 생식세포 만들까? 얘가. 야, 이거 니네들이고, 니네들 배우자야. 암컷이 아니야. 암컷, 수컷이고, 암컷이 뭐 만들어? 난자 만들고, 수컷이 정자 만들면 그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자손들이 태어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대립변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니? 니네 생식세포 분열할 때 배웠어. 감수 분열할 때 배웠어. 대립변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니? 떨어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랑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정자나 난자. 알겠어? 그러면 라지 R, 라지 Y가 나올 수 있고, 라지 R, 스몰 I가 나올 수 있고, 스몰 R, 라지 Y가 나올 수 있고, 스몰 R, 스몰 I가 나올 수 있어. 맞지? 이렇게 되지. 이 둘 중에, 그러니까 알파벳이 하나잖아. 솔로면 N이야, N. 알파벳이 솔로면 N이고, 알파벳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2N이야, 2N. 알겠어? 상동염 색채에 있는 거 2N. 알겠어? 자,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도 똑같이 유전자형 똑같으니까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I,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I. 맞아? 그러면 이 4개랑 만나면은 4, 4, 16, 16가지가 나오지. 그지? 자, 그것을 편안하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무슨 사각형이냐면 퍼네트 사각형이라고 있어. 퍼네트 사각형. 퍼네트 사각형. 자, 이쪽에다가는 수컷의 배우자 유전자형 써주고 그다음 암컷의 배우자 유전자형 써줘. 배우자가 뭐야? 열심히 배우자. 배우자가 뭐지? 생식세포를 얘기해. 생식세포. 정자나 난자를 얘기해. 그럼 봐. 자, 먼저 여기에 이제 배우자가 라지 R, 라지 Y 똑같아요. 라지 R, 스몰 I,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I,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자손이 돼. 여기가 자손이 돼. 여기가. 맞지? 얘네들은 생식세포고 얘네들이 자손이 돼. 됐지? 그럼 봐봐. 이거 일일이 써가지고 해도 되는데 물론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과 이런 걸 다 극복하면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좀 쉽게 하려면은 그냥 여기다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즉, 4칸짜리 삼각형, 3칸짜리 삼각형, 2칸짜리 삼각형, 1칸짜리 삼각형. 그러면 4칸짜리 삼각형을 그리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전부 다 둥글고 황색이 나와. 해봐. 둥글고 황색 9개가 나와.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3칸짜리 삼각형에 꼭지점 있지? 하나, 둘, 셋. 해봐.
여기다 넣으면 라지 R, 스몰 i니까 얘가 나와. 3개. 그 다음에 역시 두 칸짜리 삼각형에 하나, 둘, 셋. 이게 스몰 R, 라지 Y가 나와. 알겠어? 방식은 좀 암기드는 게 좋아.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요 마지막 게 스몰 R, 스몰 I니까 얘가 나와. Understand? 그래서 9대 3대 3대 1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봐봐. 이게 뭐 어쩌냐고. 잘 보란 말이야. 그럼. 봐봐. 이 새끼들 중에 나온 자손들 중에 둥근 놈 대 주름진 거 몇 대 몇이야? 라지 R 대 스몰 R. 둥근 놈 대 주름진 게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라지 R 12지 9, 3, 12대 스몰 R이니까 얼마야? 3. 3대 1이네? 어라? 3대 1이네? 12대 3대 1. 그치? 그러면은, 라지 Y 대, 즉, 옐로우 대, 황색 대, 녹색은 몇 대 몇이야? 여기 옐로우. 즉, 9. 그 다음에 요거는 스몰 Y니까 아니고, 여기 라지 Y니까 노란색, 황색이니까 12대, 그 다음에 스몰 Y니까 녹색이니까 12대 4. 3대 1이야. 이게 뭐 어쨌다고? 이게 뭐냐면, 여기 봐. 둥근 거, 주름진 거, 단성 잡종이지? 얘네들만 교배했을 때, 둥근 놈 대 주름진 게 3대 1로 나왔지? 근데 여기도 어떻게 되냐? 둥근 건데 주름진 게 3대 1 나왔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지 R, 스몰 I, 그러니까 라지 R, 스몰 R 교배한 거하고 똑같아, 결과가. 이렇게. understand? 그 다음 이쪽 없다고 치면. 이렇게 되면. 라지 Y, 스몰 I 교배한 거랑 똑같아. 됐냐? 양성 잡종으로 같이 유전되지만 서로 영향 줬어, 안 줬어? 안 주고 독자적으로 3대1 분리의 법칙 지킨 거야. 알겠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이겠어? 이래서 인디펜던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독립의 법칙이야. 이게 뭐 또 있고 라지 Z, 스몰 Z 해도 걔네들도 역시 3대1 나오더라. 이렇게.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알지 이게. 뭐냐면 현대에 와서는 이게 서로 다른 염색체상의 유전자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립유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건 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봐봐. 그러면 여기다가 M이라고 할까? 스몰 M이라고 할까? 라지 M? 자, 뭘로 할까? 라지? 그래. 라지 M, 스몰 M. 라지 M, 스몰 M. 자, 이렇게. 아니다. 그냥 이걸로 하자. 헷갈리지 않게. 자, 이렇게. 이걸로 하자. 요게 자가급여 됐어. 자가급여. 단 A, B, C는 독립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태어나는 자손들의 표현형 비는 어떻게 나올까? 금방 볼 수 있죠. A, B, C가 독립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표현형 비. 일단은 라지 A가 눈 크다라는 유전자 하자. 그럼 스몰 A 눈 작다고 치자. 그럼 라지 B 코 크다고 생각하고 스몰 B 코 작다. 라지 C 주둥이 크다. 스몰 C 입 작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눈 크고 코 크고 입 큰 놈. 눈 크고 코 크고 입 큰 놈이 교배했어. 어떤 놈이 나오니? 표현형이. 눈 크고 코 크고 입 큰 놈 대 눈 크고 코 크고 입 작은 놈 대 눈 작고 코 크고 입 큰 놈 대 그 다음에 또 눈 크고 코 작고 입 큰 놈 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지. 맞아 안 맞아? 다 해볼까? 이거지. 자, 얘하고 대립되어 있는데 얘하고 또 만날 수 있는 놈이 라지 B 스몰 B고 얘하고도 만날 수 있는 놈이 라지 B 스몰 B고 얘하고 만날 수 있는 놈이 라지 C 스몰 C, 라지 C 스몰 C, 라지 C 스몰 C, 라지 C 스몰 C면 라지 C, 라지 B 스몰 C, 라지 스몰 B, 라지 C, 라지 스몰 B 스몰 C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 8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2,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가지가 나와. 그럼 다 써볼게 그럼. 여기는 라지가 2개씩이지? 그지? 라지가 2개씩. 여기는 라지가 하나씩이면 되겠다. 그지? 그럼 라지 A, 스몰 B, 스몰 C. 스몰 A, 라지 B, 스몰 C. 스몰 A, 스몰 B, 라지 C. 그 다음에
이제 라지가 없는 거. 됐어? 8가지 나오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표현형이, 그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나올까? 몇 대 몇 대 몇 나올까? 여기 봐. 여기 봐. 자, 이 결과가, 얘네들의 결과가 역으로 한번 추산해보자. 역으로 한번 추산해보자. 이걸 가지고 역으로 한번 추산해보자. 9대 3대 3대 1. 둥글고 옐로우인 놈. 둥글고 옐로우인 놈은 이렇게 되니까 3하고 곱하면 돼. 3, 3은 9 나와. 그지? 둥글고 뭐냐? 녹색인 놈이지. 둥글고 녹색. 3일은 3이 돼. 그지? 그 다음에 주름지고 녹색인 놈이네. 주름지고 녹색인, 노란색. 주름지고 황색인 놈. 황색인 놈. 그러면 1, 3은. 그렇지. 1, 3은 3 나오고. 그 다음에 주름지고 녹색인 놈은 1, 1은 1 나오고. 맞아? 그래, 안 그래? 역으로 가능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A 대 몇 대 몇이야? 3대 1. 얘도 분리의 법칙 지켜주고. 독립이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몇 대 몇? 3대 1. 얘도 3대 1. 맞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지, 라지는 27대. 맞아? 그다음 라지, 스몰이야. 라지, 스몰. 3, 3은 9, 그 다음에 1이야.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라지 하나 있는 건 라지, 스몰 B, 스몰 C 3, 1, 1 이런 식으로. 오케이? 라지 하나 있으니까 전부 다 맞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간단해. 독립법칙을 이용한 거지. 자,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146페이지에 2번 내용부터 한 거야. 멘델의 유전 법칙 있죠? 멘델의 유전 법칙. 멘델의 유전 법칙. 우열의 법칙 봐봐. 우열의 법칙. 한 가지 형질에 대한 대립연자가 서로 다를 때 이걸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아시겠나? 한 가지 형질에 대한 대립연자가 서로 다를 때 뭐라고 그래?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좀 전에. 이형접합 헤테로 잡종이라고 그랬잖아. 잡종일 때. 한 가지 유전 인자만 표현된다. 표현되는 놈이 도미넌트. 오케이. 우성이고 표현 안 되는 놈은 열성이다 이런 얘기. 알겠지? 그 다음 분리법칙. 대립유전자는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분리돼요. 그지? 이렇게 라지알 스몰알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분리돼요. 어떻게 돼? 수정란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독립법칙은 독립적으로 대립자는 독립적으로 분리돼 자손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멘델의 가설 맨 위로 갑니다. 146페이지 맨 위에 쌍 땡그라미 있어요. 대립인자가 쌍으로 존재한다. 쌍. 지금까지 얘기한 멘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쌍. 됐지? 쌍으로 존재한다. 대립연자는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각각 분리 땡그라미 치고. 오케이. 분리됐던 대립연자는 다시 쌍을 이룬다. 쌍 땡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그리고 멘델은요, 이 유전인자, 유전입자, 이 유전인자, 나중에 유전자가 되지만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야. 물론 이제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변하긴 합니다. 알겠어요? 네, 돌연변이 같은 변하긴 해. 그래서, 잘 들어요. 멘델의 가설, 멘델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지. 먼저, 이걸 전부 다 총괄하는 게 쌍입니다. 유전인자는 쌍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오케이? 그리고 쌍으로 있던 유전자는 분리돼서, 요거, 이렇게 가고, 대를 거듭해도 그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지? 근데 그것이 현대 와서는 어떻게 된다? 변할 수 있다. 뭐 때문에? 돌연 변이 때문에. 알겠지? 그 정도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예외적인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먼저 중간 유전을 얘기해 볼게. 중간 유전. 자, 우열의 법칙에서 위배되는 건데 뭐냐면 이거지. 분꽃 있지? 분꽃. 빨간색 레드 빨간색 분꽃하고 흰색 분꽃하고 교배했어.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우열의 법칙이라고 그러면 뭐니? 빨간 게 나오든지 흰 꽃이 나오든지 해야 되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누가 나온 거야? 중간 꽃인 분홍꽃이 나온 거야. 레드하고 화이트 사이에서 핑크가 나온 거야. 그래? 그러면 섞였다. 이거 융합됐구나. 융합. 옛날 유전 그 마인드인 그 융합설. 이런 거네. 응? 그게 아니야.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긴 따로. 다만 우열이 표현 안 될 뿐이야. 어떻게? 왜?
지금 분홍색 꽃을 자가기업에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빨간 꽃 1대, 분홍꽃 2대, 흰꽃 1이 나오더란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유전이 되는 과정은 뭐야? 멘델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 분리돼서 합쳐지고, 그지? 다만 뭐만 위배되고 있는 거야? 요게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같이 표현되고 있다고 보는 거니까 우열의 법칙만 위배되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걸 불완전 우성 또는 중간 유전이라고 해. 알겠지? 예, 그래서 요런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말의 갈기털 유전이 있어. 말의 갈기털 유전. 한번 보자. 말의 갈기털 유전. 어디냐면은, 우리들은 이제 151페이지 봐. 안녕해. 자.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잡상이 이어지니까요. 빨리 나가세요. 지금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인데 어차피 엔진이가 카트가 안 되니까 결국 생방송이랑 마찬가지지, 그지? 자, 빨리 껌 사주고 보내라. 자, 우리들의 교재 151페이지에 6번을 보겠습니다. 151페이지 6번. 다음은 말의 갈기털 색깔 유전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 내용입니다. 자, 말의 갈기털 색깔은 한 쌍의 대립연자에서 한 쌍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그 있죠? 알파벳. 그냥 이렇게 라지 A, 스몰 A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흰색 갈기털을 가진 말과 갈색 갈기털을 가진 말을 교배하면 황금색 갈기털을 가진 말만 태어난다. 어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자, 예를 들어서요. 라지 A, 라지를 흰색.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를 갈색. 이러면 라지 A, 스몰 A가 태어났는데 얘가 황금색이란 얘기야. 똥색이란 얘기야. 그 증거를 봐봐. 황금색 갈기털을 가진 말끼리 교배하여 얘를끼리 교배했는데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니까 어떻게 나오겠니? 얘가 뭐야? 얘 흰색 1대, 그 다음에 똥색, 황금색 2대, 갈색 1. 맞지? 1대, 2대, 1 나오지, 그지? 그럼 말의 갈기털 색깔 유전에 대한 설명. 자, 이것은 대립연자가 한 쌍이라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문제에서 주어졌어. 한 쌍입니다. 세 개가 아니라 한 쌍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 쌍으로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갈색 갈기털 유전자형과 흰색 갈기털 유전자형은 각각 동형접합이다. 여기 보세요. 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이 황금색 털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흰색과 갈색 털은 동형접합, 순종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이형접합은 황금색 털이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따라서 니은 맞습니다. 동형접합이 순종이라는 거 알지? 순종. 또는 호모라고 그래. 디귿. 멘델의 법칙 중 분리의 법칙은 적용되지만 우열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1대 2대 1로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이걸 떨구어서 끊어가지고 대립연자 떨어서 하나씩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분리의 법칙은 적용되는 건데 뭐가 적용이 안 된다고? 우열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4번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왕 문제 폈으니까 4번도 한번 봐보자. 4번. 우리들의 교재 151페이지에 4번도 봐봐. 그림은 둥근 완도의 유전자형을 알아보기엔 교배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둥근 완도, 주름진 완도, 단. 둥근 완도 모양 유전자는 라지 R. 주름진 모양 유전자는 스몰 R. 자, 그러면 주름진 놈의 유전자형은 뭐만 되니? 주름진 놈의 유전자형은. 이게 둥글고 이게 주름지잖아. 그러면 주름진 놈의 유전자형은 뭐야? 열성이니까 스몰 R 밖에 없어. 쌍으로 존재할 때. 맞지? 그럼 둥근 놈은 라지 R도 둥글고 라지 R, 스몰 R도 둥글겠지. 그지? 근데 그러면 그 나하고 라에다가 스몰 R 써줘. 빨리. 요거 써줘. 스몰 R. 나하고 라에다가 스몰 R 써줘.
여기 봐라. 둥글다. 주먹! 둥글어. 얘 지금 완두콩이 둥근데 얘가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어. 즉 순종일 수도 있고 잡종일 수도 있어. 맞아? 자, 근데 우리 이건 몰라. 그냥 단지 둥글다라는 표현형만 알아. 그럼 우리가 유전자형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니? 어떻게 하면 되니? 테스트 교배를 하면 돼. 테스트하는 교배. 시험 교배를 해보면 돼. 그게 바로 누구랑 교배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유전자형을 아는 누구? 열성, 순종과 교배하는 거. 반드시 열성, 순종과 교배하지. 열성, 순종과 교배하면 잘 봐. 이 얘면은 뭐가 나오겠니? 라지알이면. 표현이 뭐만 나오겠니? 둥근 놈만 나와. 둥근 놈만 나와. 왜? 여기서 라지알 나오고 여기서 스몰알 나와봤자 라지알 스몰알이니까 둥근 놈밖에 안 나오지. 그지? 그런데 만약에 이놈이면 어떻게 돼? 여기선 라지알도 나오고 스몰알도 나오고 여기는 스몰알 나오고 여기는 라지알도 나오고 스몰알 나오니까 라지알 스몰알 나오고 스몰알 나오니까 이렇게 돼. 맞아? 1대1로 나와. Understand? 그럼 교배 결과 얘가 이놈이구나. 얘가 이놈이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검사에서 결정한다 해서 무슨 교배라고 그래? 검종교배라고 그래. 열성 순종이랑 교배시켜주는 게 뭐라고? 검종교배라고 그래. 이유는 왜? 요거. 우성 표현형의 유전자형이 뭔지 궁금해서. 알겠어? 그래서 어차피 스몰알이니까 스몰알 지우면 얘는 스몰알 주니까 스몰알밖에 안 주니까 스몰알 지우면 얘는 라지알만 갖고 있다는 뜻이고 얘는 라지알만 갖고 있다는 뜻이고 얘는 라지알과 스몰알 다 있으니까 이렇게 둘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가가 유전자형이 뭐가 될까? 다시 151페이지 4번이야. 가가 유전자형이 뭐가 될까? 라에 스몰알이 나왔다는 얘기는 가에도 스몰알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나는 라지알 스몰알이 되는 거야. 써줘, 유전자형. 라지알 스몰알과 스몰알의 교배해서 그래야지 스몰알 하나 받고 스몰알 하나 받고. 그럼 다는 뭐가 돼? 라지알이 되는 게 아니라 라지알 스몰알이 돼야 돼. 반드시 스몰알 하나 받아야 돼. 1번 맞습니다. 2번 맞습니다. 스몰알 3번 다는 우성전자와 열성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죠? 우성과 열성 갖고 있는 이형접합입니다. 잡종이고. 나의 한 쌍의 대립전자는 하나의 염색체에 존재한다. 나의 한 쌍의 대립전자가 하나의 염색체에 존재하냐? 자, 이제 바로 나갈 내용이 뭐냐면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그걸 밝힐 거야. 멘델은요, 안타깝게도 이 유전 인자가 있다라는 것만 알았지 얘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몰랐어. 우리는 알지. 우리가 더 똑똑한 거야. 우리 어디 있다는 거 알아? 염색체.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이미 아는 거 가지고 얘기하자. 이렇게 상동 염색체 마주 보는 곳에 있는 게 대립전자야. 하나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4번 틀렸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쌍의 대립전자는 무조건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 즉 마주 보는 위치에 존재. 이게 상동 염색체일 때. 정의야, 정의. 그다음에 5번 라가 나타난 것을 통해 가의 유전자를 알 수 있다. 맞지? 스몰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얘가 라지알 스몰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 됐습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은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146페이지에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 있지? 146페이지 봐.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 요거를 얘기한 다음에 풀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다음 강은 바로 염색체와 유전자 관계 있지? 서튼의 염색체설, 모건의 유전자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연관이라는 건 뭔지, 연관 유전이 뭔지를 알아보자. 오케이, 여기까지 유전의 기본 법칙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